안녕하세요. 만리장성입니다. 최근에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로 주가가 빠르게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슈가 나오면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서 열심히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배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45만원 아래에서 일반적으로 대다수 투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뒤늦게 이제 2차 전지를 따라 붙으신 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사셨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를 먼저 보고 우리가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는 앞으로 미래에 정말 중요한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LG와 삼성 SDI 또 중국의 누굴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기업을 제가 계속해서 수강생님들께도 알려드리지만 중국 기업까지 한번 바라봐 주었습니다.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빠르게 7월 달에 급등하고서 그 이후로 신고가를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60일선 아래까지도 깨진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도 역시나 2차 전지 업종이 빠르게 신고가를 더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미 판단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내 삼성 SDI,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나라는 몇 월 달이죠? 8월 달에 빠르게 급등을 했고요. 중국은 뭐라 그랬죠? 7월 달에 빠르게 급등을 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 달 늦게 스타트를 끊어서 빠르게 급등한 이후로 신고가를 못 갈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우리 수강생님들, 유튜브 구독자님들 중에서 우리 수강생님들께서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까지 다 함께 보기 때문에 7월 달에 빠르게 급등을 했고요. 21선 정도 조정받고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전고점까지. 그러나 신고가를 못 가고 다시 하락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하락 후에 반등 다시 하락. 그래서 저희가 한 발 먼저 이런 흐름을 캐치를 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래서 LG화학이 한 달 뒤에 급등 21선 조정 반등 전고점 못 넘고 이렇게 이곳에서 매수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2차 전지 전반적인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락의 한계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LG화학의 물적 분할, 과연 그것이 이미 시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물적 분할이 자회사 100%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경제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벌써 24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라는 것. 이것이 주식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에 실전을 배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LG화학을 한번 기업 분석을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했지만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그리고 전지입니다. 계속해서 만년 적자 그리고 올해 흑자. 지금 삼성 SDI 쪽은 SK이노베이션도 역시나 아직도 적자일 겁니다. 그럼 LG화학만 흑자를 내서 주가가 이렇게 LG화학이 제일 많이 올라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LG화학만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그렇지 않죠. 삼성 SDI도 크게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소송 악재 이슈도 있지만 주가가 55,000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도 올라왔었다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조금 뭔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LG화학의 전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자회사 100% 결국에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 하지만 시장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지금 약 4배가 올라간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의 CATL 역시도 특별한 센 악재가 아니었지만 신고가를 못 가고 조정을 61선 이상까지도 받은 적은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결국에 2차 전지의 지금 현재 상황은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라고 이미
지난달부터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수강생님들 경우에는 이 위쪽에서는 매수 금지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을 강의 때 해드렸으니까. 그러나 이 LG화학을 바라봤을 경우에 주가의 하락은 과연 기회냐 아니면 큰 위험이냐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LG화학의 주가의 하락은 사실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가의 하락이 끝없이 내려가서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것을 모르는 경우에 가장 두려운 것이고, 그러나 LG화학은 기본적으로 아까 석유화학이라는 그것을 베이스로 깔고 가고 적자에서 흑자 전환돼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좋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아무런 꿈과 기대를 주지 않았을 당시에 LG화학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을 경우에 사실 지금 자회사 100%지만 그것이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LG화학의 기본적인 베이스, 기업 자체의 베이스는 이런 가격대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석유화학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2차 전지를 빼고 생각했을 때인 것이고, 근데 그것을 뺄 이유가 없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단발적인 투심이라든지 그런 불확실성,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물적 분할이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생뚱맞고 LG화학이 2차 전지가 아예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불안함,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무엇이냐면 LG화학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주당 65만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깐 비교해 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당 한 5만원 6만원 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월급이 탈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면은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삼겹살 한번 사 먹을 때 한번 참고 또 삼성전자 내릴 때마다 사고 그럴 수 있는데, LG화학이라는 것은 주당 약 60만원 70만원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분들이 적립식 투자하시기에는 매우 벅찬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유의하시는 것이지 다른 부분들은 전반적인 큰 틀 안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대부분 분들 저희가 2차 전지라든지 많은 섹터들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확실성입니다. 차라리 어떤 제대로 된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악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명확한 것이라면은 오히려 깔끔한데, 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경우가 주시장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결국에는 내려가면은 또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당 7만원 8만원이니까 적립식 투자 그런 부분이 뭐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LG전자가 그런 단점이 있다 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천천히 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되게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순환기에 어떤 아이들이 순환기죠? 바로 이런 아이들이 순환기라고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이버 순환기 아니겠어요? 주가가 10% 넘게 하락을 했고, 카카오 주가가 10%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 지금은 이런 성장주 뭐 수백 프로 오른 종목들이 차익 매물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강생님들께는 오히려 성장주의 집중 투자보다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런 내수주들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좀 알려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마트도 제가 이건 이마트고요. 그리고 CJ ENM도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드렸지만 CJ ENM도 보시면 뭐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번. 그러면은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좀 캐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월화수목 그리고 일요일마다 매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런 뷰,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 차익 매물 나온 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강의를 해드리니까 이런 내용들 자주 접하시면 시장은 어렵지만 어렵진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차익 매물이 나와야만 사실 좋은 겁니다. 이런 카카오,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40만원에서 지금 37만원인데요. 이런 자리에서 큰 자금을 투자하기가, 이런 자리에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죠? 좋은 기업이면 주가가 내려가야지 싸게 살 수 있는데
주가가 뭐 벌써 몇 배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 시장이라는 것은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는 그런 사이클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서 순환매가 돌 때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공략을 하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수익 실현을 하실 경우에 그런 수익 자금으로 또 성장주를 조정 시 다시 매수하는 그런 리밸런싱 작업을 하시면은 이 비중의 조절이죠. 그런 주식은 사실 조정은 또 기회가 되고 불안함도 적고 마라톤처럼 재밌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